전국에 계신 사금 마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굴이 뻘겋게 탔어요. 자, 오늘은 몇 가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보면은 탐직이 아니고 사금을 켤 때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슈터 스나이핑을 할 때도 있고, 뭐 탐사경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석션기 땡기시는 분도 있고, 이 드레지, 전동 드레지도 있고, 엔진 드레지도 있고, 막 그런 것들 하는데, 아니면 뭐 석션기를 이용하고, 뭐 반자동 석션기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이 가장 금을 잘 켤 수 있나 이거 하고요. 뭐 직업이 사금 캐는 게 직업이 되냐, 그리고 금강 주변에만 꼭 금이 나오냐 이거, 그리고 하천 뭐 아무데나 막 파면 금이 나오나요? 이거 진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이제 패닝펜은 어떤 걸 써야지 가장 좋은가? 이건 정말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속 탐지기는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작업 방법, 금을 캐는 방법, 어떤 방법이 가장 금을 많이 캡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금을 캐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슈터 스나이핑, 이제 스나이핑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스나이핑, 엔진 드레지, 빌지 드레지, 뭐 석션기, 반자동 석션기, 뭐 패닝, 그리고 뭐 그래요. 뭐 대충 그 정도 나눠져요. 크게. 이제 스나이핑을 보면 슈터 스나이핑이 있고요. 탐사경 스나이핑이 있어요. 탐사경 스나이핑은 우리가 이렇게 탐사경을 잡고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을 찾는 건데, 그리고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쫙쫙 빨아내는 건데요. 뭐 그런 방법이, 슈터 스나이핑은 수경 쓰고 뭐 이런 스노커를 이용해서 입에 물고, 비교적 약간 깊은 수심, 뭐 깊은 수심이라 그래봐 50cm, 60cm 뭐 그 정도 선이에요. 보면 그보다 더 깊어지면 조금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만 1m까지도 공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m 정도 들어가면 한 수심이 이 정도 돼요. 1m면.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m 안쪽으로 그런 수심에서 공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레지 종류는 이제 엔진 드레지, 빌지 드레지가 있는데, 빌지 드레지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엔진 드레지는 그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데, 엔진 드레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치, 1.5인치, 2인치, 3인치 이렇게 쓰는데, 구경수를 보면 뭐 38mm 구경부터 시작해서 38, 50, 75, 100 구경수가 그래요. 이건 밀이에요. 그러니까 센치로는 10cm까지라 보시면 돼. 그 10cm가 넘어가면, 구경수가 10cm가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요. 설비수도 엄청 커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그리고 빌지 드레지는 보통 뭐 40mm나 50mm를 거기까지 쓰는데,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커지면 문제가 좀 있어요. 뭐 배터리도 엄청 용량을 많이 먹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석션기는 보면 일반 석션기,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 석션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반자동 석션기라는 게 있어요. 바로 설루이스를 설치해서 쓰는 방법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방식이 금을 가장 많이 캔다고 생각하는 분 여쭤보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 방법이 도구가 달라지잖아요. 그 도구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이 포인트가 달라져요. 보면 똑같은 포인트를 이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에요. 각 사용하는 방법의 이 도구에 따라서 달라져요, 포인트가. 그 포인트를 구분 짓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장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금을 더 많이 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 시절에는 그냥 일단 금 나오니까 다 써요. 아무거나 막 그냥 딜이 돼요. 보통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그 작업 방법이 달라진다. 그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점점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그거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금을 많이 캔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초보분들이 쉽게 금을 캘 수 있는 방법은 드레지가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빨아들이니까. 무조건 다 빨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드레지가 정말 좋은데 처음에 초보 때는 정말 좋아요 이게. 근데 어때요? 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또 이 구경수가 커질수록 흡입 구경수가 커질수록 장비도 커져. 그러면 차량도 그렇게 뒤따라 줘야 되고요. 일단은 뭐 이걸 준비하려면 또 금액적으로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처음에 초보 시절에는 정말 드레지가 좋긴 한데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바뀌죠.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금을 많이 캐요. 근데 드레지는 처음에 금을 조금 캐는데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직업이 될까요? 이 사금 캐는 게 과연 직업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최소 제가 볼 때 최소 7, 8년 이상은 해야 돼요. 한 7, 8년 이상, 거의 10년 언저리까지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금을 캘까 그러는데, 이것도 금값이 지금 어느 정도 금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사금이 보면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사금하고 순금하고 가격을 똑같이 생각을 해요. no, 절대 아니에요. 보통 사금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사금의 순도를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한 낮게는 한 55%, 높게는 한 95%, 그렇게 사이가, 그건 순금값에서 그 정도 퍼센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지류에서도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사금값은 한 18K 수준, 18K 수준, 오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g당 지금 사금 18K 보면 1g당 한 56,000원, 7,000원 맞나 모르겠네, 가격이. 제가 요즘 최근 며칠간 안 들다 봤어요, 금값을. 한 그 정도 보면 맞아. 1g당 한 56,000원, 7,000원 그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경력 5년 이상, 10년 이하 되신 분들이 캐시는 건 평균이에요. 이거는 뭐 최고 많이 캤을 때, 최고 적게 캤을 때 얘기하는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g, 3g에서 정말 3g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평균 값인 것 같아요. 3g, 4g, 정말 그 갭이 한 3g, 4g? 그럼 4g 칠게요. 4g 치면은 자, 한 56,000원, 7,0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한 25만원 정도 되죠. 근데 사금은 캐면 녹이면 좀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25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경비 빼야죠. 뭐 기름도 써야 되고, 뭐 왔다 갔다 차 운행하니까, 만약에 드레지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거기엔 또 기름값 들어가고요. 뭐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면은 한 하루에 한 2만에서 3만원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요. 뭐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더 적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 그러면은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30일이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이게 30일 다 벌 수 없는 게 이 계절 영향을 많이 타요. 겨울 있고요, 여름에 장마 있고요, 그리고 농번기 때는 흙탕물 많이 내려오고요. 뭐 그래요. 이렇게 막 그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타요.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타고. 그래서 한 달에 20일 정도 작업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한 하루에 20만원이면 한 4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꾸준히 이제 좀 쉴 때 쉬고 하면서 하면 400만원 정도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오늘 시세로 봤을 때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약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양이라 보는 거예요. 물론 금이란 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꾸준히 대박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은 찾으러 다녀야 돼요. 공룡광지에서는 꾸준히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광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요. 그래서 직업은 가능한데 세월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업도 어쩌면은 주말에 가능해요. 그것도 한 2, 3년 차 이상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공부했을 때 한 2, 3년 차 이상 되면 보통 한 2g에서 3g 정도는 캘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한 게. 그러면 주말에만 할 경우에, 또 매일 캐는 거, 주말에 캐는 것도 틀려요. 이게 체력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부업으로는 어쭈저쭈 한 2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면은 부업으로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뭐 취미로는 정말 괜찮은 거고요. 보통 이게 뭐 취미라고 하면 보통 검사금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걸로 돈 버느니 차라리 노가다를 떼라 그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노가다가 취미 생활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낚시를 가건 등산을 가건 그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취미는 취미인 거예요. 그냥 힐링하는 거예요. 그 자꾸 사금이 금이다 보니까 자꾸 돈하고 결부시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미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금이 썩는 게 아니라 쌓아두고 있다 보니까 일반 취미들은 돈을 쓰는 거지만 이거는 금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비상금이 될 수도 있더라. 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금광. 꼭 이 금광 주변에만 사금이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깊은 얘기가 많은데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통 그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그 남북한이 있는데 남한만 따질게요. 남한만 따지면은 금광이라는 거를 이거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남한 쪽만 한 2,000군데가 뚫렸어요. 일제강점기 때 남한에만 그 무광으로 뚫린 게 한 2,000군데가 돼요. 집계로. 자,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뚫린 광산은 얼마나 될까요? 많이 뚫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금강 진짜 많이 뚫었어요. 그러면은 그래 한 뭐 적게 봐서 1,000군데라 치고요. 그럼 3,000군데라고 칩시다. 자, 금광만 그래요. 근데 무슨 아연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산들 있죠? 거기를 일반적으로 동네 사람들 다 금광인 줄 알아요. 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한 1,000군데, 4,000군데 봅시다. 대한민국 남한 지도를 보고 4,000군데 점을 찍어봐요. 이거는 그냥 쫙 다 그냥 내 집에서 거의 뭐 한 2, 30km 주변에 뭐 그냥 다 있어요. 얻어 걸리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금강이라고 해서 가보시면 다 허탕 꽝이 100군데 중에 한 90군데 이상은 다 꽝이에요. 말 그대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명에 뭐 황자 금자가 들어간 금이 있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 사금을 캐보면 지명 따라가는 것보다 지명 안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항상 하는 얘기가 무조건 일단은 GPS 상으로 그 내비 위성 있죠? GPS 상으로 해서 안반이 있으면 가봐라. 왜 안반을 가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 그날 금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땅 1m씩 못 파고 들어가요. 힘들어서 못 파요. 그러면 어떻게 안반이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턱 쪼개갖고 이렇게 이런 걸로 쏙 빨아가지고 바로 금을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반 가셔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요. 뭐 안반이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거죠. GPS 위성 누구나 볼 수 있고, 아 여기 안반이 있구나 가서 해보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시작. 그리고 막 이게 토사청에 보면 아무 데나 가면 금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일 이제 미련한 짓이 그냥 가서 하천 땅 파는 거예요. 땅 파가지고 하는 거. 왜 힘들게, 물론 금이 나올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안반 보세요. 그게 제일 속편해요. 그냥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거. 자, 안반. 그리고 패닝펜은 이제 어떤 게 좋은 건가요? 패닝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패닝펜 요거 있어요. 자, 여기는 패닝펜인데 이 크기가 보면 사람들이 5,000원, 6,000원짜리 인터넷 사이트에 사요. 그게 커요. 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줄자로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요게 이제 중형인데 한 35cm 정도 나오네요. 한 35cm 나와요. 요거보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큰 거는 보통 여기 안에 홈이 없어요. 여기 홈이 이렇게 홈 있죠. 홈이 있는 게 중형 사이즈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쓰긴 되게 편해요. 여기 이제 홈 있고 사이즈가 35cm 정도 되는 거, 그게 좋더라. 일반적으로 쓰기에. 이거보다 더 큰 거 5,000, 6,000짜리 있어요. 그거는 싼데 홈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커서 패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금 좀 캐신다는 분 중에 보면 이제 금붕어님이라든가 뭐 이런 금붕어님이 거의 시초 같아요. 돌려서 하시면 옛날에 이제 수원 쓰던 시절엔 다 돌렸는데 이 패닝펜은 약간 적합치 않은데 그분은 뭐 경력이 많으셔서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뭐 금이 세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신 분들도 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경력에 따라 좀 이렇게 차이는 있다.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돌려라 하면 못하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패닝펜은 한 요 정도 중형 35cm 되는 거 반드시 요게 안에 턱이 있는 거. 턱이 없으면 패닝하기 때 마무리 패닝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금누실도 많아요. 생각보다 패닝할 때 특히 옆상 잘 날라가요. 자, 그거 아시고요. 그 정도 패닝펜은. 그리고 들어갈 게 금속 탐지기. 자, 이 금속 탐지기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좀 알아요. 금속 탐지기는 뭐 아무 금속 탐지기나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형이 좀 특이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맞는 게 보통 미국 서부 쪽이나 호주 쪽이 우리나라 토질과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탐지기 회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보면은 마인랩이라는 탐지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가렛이라는 회사가 있고, 과거에는 화이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가넷에서 제가 합병된 걸로 알았어요. 그래, 가넷에도 합병됐고, 그리고 녹타 마크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요 세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체인점들이 들어와 있고요. 가맹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구하기 쉽고, 또 우리나라에 이게 왜 이 세 회사, 다른 회사도 많은데, 이 회사 제품들은 우리나라 토지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다른 탐지기를 써보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토질에 따라 다른 거라. 탐지기는 무조건 토질 따라 가요. 지형 따라. 그래서 이 세 회사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회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인랩에서 보면 골드몬스터, 사금용으로 골드몬스터하고 GPG 7000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보통 가렛은 화이트랑 합병됐으니까 화이트사에서 골드버그라는 게 있었고요. ATX라는 게 가렛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ATX는 마인랩에 있는 GPG 시리즈, GPX 시리즈, 그 당시에 이제 GPG 전신 모델들이에요. GPG 7000 전신 모델들인데, 걔네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ATX가 사금 전용으로 결국엔 잡았어요. 그래서 마인랩에서 빡쳐가지고 만든 게 GPG 시리즈 6000, 7000 시리즈 그런 거고요. 그리고 녹타 마크로에서 골드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골드 크루즈는 사금 전용인데, 마인랩에 뭐 에퀴녹스, 골드몬스터 이걸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이 세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이거는 뭐 개인 차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금 마인랩사에 에퀴녹스라는 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자, 마인랩에서 에퀴녹스와 골드몬스터가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같은 회사에서 왜 에퀴녹스와 골드몬스터를 같이 내놨을까요? 나 같은 탐지기인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에퀴녹스는 일반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지, 이런 인공물을 잡는데 용이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골드몬스터는 사금 쪽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탐지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달라요, 수치가.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 이 방식이 그 코일, 요거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에퀴녹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자기는 코일이 크기 때문에 엽상을 잘 잡는데, 작은 엽상들 잘 잡는데, 코일이 커지면 작은 것들 못 잡아요. 대신에 탐지 깊이가 깊어지면서 약간 점점점 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코일이 작아지면 스나이프 코일이라 그래서, 작아지면 탐지 깊이는 좀 얕아지더라도 작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금에는 반드시 스나이프 코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가 해요. 그거는 코일이 전부 다 작아요. 뭐 6인치, 5인치 그래요. 그냥 작은 것도 요만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퀴녹스는 사금용으로 적합치 않아요. 그래서 에퀴녹스를 사실 바에는 골드몬스터를 사시는 게 맞고요. 에퀴녹스는 이제 산에서 엽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엽전 탐사를 하시거나, 바닷가에서 이제 금반지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찾을 때 좀 유리하고요. 사금은 골드몬스터나 GPG 7000이 있는데, GPG 7000은 워낙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0, 80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그래, 골드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골드몬스터 정도면 충분하고요. 근데, 가레사에서 골드버거는 지금 잘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ATX인데, ATX는 정말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 접근하기. 그리고 녹타 마크로 이제 골드 크루즈가 있는데, 골드 크루즈하고 마인랩 사이에 골드 몬스터를 비교를 해보면 가격대는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골드 몬스터는 방수가 안 되는데, 녹타 마크로 그 골드 크루즈는 5m까지 방수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가격 비슷한데 어떤 거 쓰겠어요? 당연히 방수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골드 몬스터나 뭐 골드 크루즈나 똑같이 스나이프 코일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골드몬스터를 예전에 사서 이제 골드 크루즈가 나오기 전에 산 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골드몬스터를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골드 크루즈가 좀 더 갑인 것 같긴 해요. 저 골드 크루즈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카탈로그상으로 봤는데, 일단은 녹타 마크로라는 거가 잘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맞으니까 그거 보고 될 수 있으면은 골드 크루즈를 사금 탐사용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필드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몫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더 이상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탐지기를 사시면은 녹타 마크로의 골드 크루즈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우리나라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니까 뭐 그쪽으로 뭐 알아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보통 뭐 금속 탐지기 여행이란 카페도 있고요, 네이버에. 뭐 그런 쪽 가서 알아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뭐 인터넷 쳐면 나오니까요. 뭐 오늘은 지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을 거라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해봤는데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금 장비를 이제 판매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정신적으로 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한 달 넘었죠. 다 판매 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만들어 드리곤 있는데, 저도 이제 먹구녕이 포도청이라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제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사금 장비는 조금씩 그냥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사금 장비 판매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전화번호는 이제 이 전화번호 하시면 되고요. 뭔가 하면은 보통 뭐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사금 가방 같은 거, 가방 이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들어있죠. 뭐 석션기 종류들, 이건 뭐 대체불가. 스포이더, 이거 스포이더 그냥 일반 스포이더병 아니에요. 꿀병 아니에요. 보통 일반 꿀병 가지고 자꾸 이거하고 비교하시는데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 또 완전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거 스노클 종류들, 이 스노클도 보면 확실히 뭐 경력상으로 뭐 경력으로 만드니까 물 안 먹어요. 괜찮아요. 숨 막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산발이 종류, 이게 부탄가스로 겁먹을 쓰는 거, 이런 산발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이런 대형 석션기 종류, 그리고 뭐 반자동 석션기 있죠, 제가 만드는 거, 그제 판매하는 반자동 석션기 종류들, 그리고 각종 드레지 종류들, 그리고 뭐 노즐, 그때는 노즐 같은 거 안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막 워낙에 막 그런데 노즐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즐 일단 저랑 전화 통화를 해보셔야죠. 이제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노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까지 저랑 다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맞춰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는 있는데 몸체가 없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몸체 같은 거 다 만들어 드리면 다 해드리려고 이제 싹 다 해드릴 거예요. 이제 막 뭐 1인치, 1.5인치, 2인치, 뭐 3인치 드레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뭐 그래요. 그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상담을 해보고 나서 뭐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금 캐시는데 뭐 최대한 편하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하고요. 전화번호는 새로 했으니 이 전화번호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뭐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 아시니까 뭐, 그리고 이전 영상들 보면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서 보고 하시고요. 이거는 판매 전용 전화번호는 이제 그 구매 전용 전화번호는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제가 제 개인 전화 받다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하루에 막 전화만 받다가 하루 다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뭐 구매 필요하신 분들, 사금장 필요하신 분들 전화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탐지기 전화번호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딜러분이니까 마인랩이나 뭐 가레시나 녹타 마이크로나 마크로나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궁금한 점으로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정문대 성심성의껏 좀 준비도 했고요. 등급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대하시는 분들 한 지금 한 15분 정도 오시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등급 좀 갖추셔서 가을 정모 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정모 때는 좀 더 푸짐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 수익이 좀 많이 나면 정말 멋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수익이 영 떵이에요, 떵. 그래서 차근차근 점점 커나갈수록 경품도 많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 카페 등급이 높아지고 그 댓글도 많이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 혜택은 점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점점 커지면 당연히 혜택도 제가 많이 드릴 수가 있죠. 지금은 개똥 같아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정모여서 정모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등급 꼭 갖추셔서 가을 정모 때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